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충남 보령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육지로 돌아오던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타고 있던 선원 7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서해. 해양경찰 구조대원들이 뒤집힌 배의 선미를 도끼로 내리칩니다. 선체를 부수자 뒤집힌 배 안에 만들어진 공기주머니, 이른바 에어포켓에 3시간 넘게 갇혀있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선원이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한명 구조하려고! 어젯밤 10시 30분쯤 보령시 외연도 동쪽 7.4km 해상에서 선원 7명을 태운 29톤급 어선이 보령 대천항으로 향하다가 전복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어제 새벽 이곳 대천항을 출항해 조업을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전복됐습니다. 사고 직후 20대 선장 이모 씨와 베트남 국적의 선원 3명은 배 밖으로 탈출해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과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에어포켓에서 버틴 외국인 선원 1명도 목숨을 구했지만 조타실에서 발견된 60대 기관장 윤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또 20대 베트남 선원 1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내에 산재되어 있는 어망 등 장애물로 인해 선내 진입이 불가능하여 선체 인양과 동시에 선내 수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고 당시 해역은 파도가 잠잠하고 날씨도 양호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어선에 물이 차면서 전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이 너무 많이 찬다고 다 넘어간다 그러더라고. 해경은 오늘 밤 선체를 인양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기로 하고 충돌이나 선체의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이 착공을 앞둔 트램의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저속철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정 업무보고 과정에서 사업비가 애초보다 2배나 늘어난 사실도 확인돼 또 다른 논란입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대전시장에 당선된 이장우 당선인이 트램 재검토를 예고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먼저 속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5월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전역을 경유하도록 트램 노선을 바꾸면서 정류장이 35곳에서 45곳으로 늘었고 트램 속도 역시 시속 26km에서 22km 수준으로 다소 느려진 건데 이 때문에 저속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기준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시속 22km로 달리는 트램은 대전도시철도보다는 느리지만 버스보다는 빨라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램의 표정 속도 22km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그렇게 느린 속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시속 70km까지 최고 운행 속도를 넣을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시속보다는 그런 접근성을 선택을 해서 정류장을 여러 개 설치했기 때문에 22km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업비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트램은 지하철보다 사업비가 적게 드는 게 강점인데 기본 설계 결과 사업비가 기존의 2배인 1조 4,837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트램이 지나갈 교량 등 구조물 안전 보강과 태미곡의 지하화, 물가 상승분 등이 포함된 탓입니다. 우선적으로 사업비의 문제가 2배 가까이 는다고 하면 시민들은 한 7천억 조금 넘는 돈을 예상하다가 1조 4천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이제 국비도 포함되지만 시민 혈세가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사업비가 늘어도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지만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을 수 있어 향후 트램 추진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캐시백 예산이 조기 소진돼 하반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온통대전을 중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7기에서 9월 추경 예산 편성만 염두에 둔 채 본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은 여전히 필요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전시는 캐시백 예산 1,400억 원이 다음 달 중 조기 소진될 것으로 보여 지금처럼 사용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기 위해선 1,08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자족 기능 확충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풍부한 청년 일자리와 성공 창업이 보장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 적용 나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많은 청년들이 정책 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18살부터 34살까지 기준인 청년 적용 나이를 39살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홍익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연결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계속된 가뭄에 환경부가 금강 공주보 순문을 닫고 담수에 들어갔죠. 환경단체들은 보해체를 막으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어서 정권 교체 이후 4대강 보해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 공주보의 숨은 3개가 모두 내려와 굳게 닫혔습니다. 최근 6개월간 누적강 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인 150mm에 그치면서 환경부가 가뭄 해결을 위해 공주보 수문을 닫은 건데 지난 2018년 전면 개방 이후 처음입니다. 환경단체들은 민관협의체와 협의도 하지 않고 가뭄 해결에 도움도 안 되는 담수를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반발합니다. 가뭄 피해가 큰 정안면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 물을 끌어올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담수는 보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류인 정안 관련돼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 보호 해체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가뭄 해갈이 여기가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환경부 등은 공주보 담수로 생긴 물을 하류 지역에 공급하면 상류 지역인 정안저수지의 방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정안면의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물이 내려오려면 정안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오야 돼요. 일단은 공주보를 막아서 걸리다 이제 점프시켜갖고 거기서 이제 물을 딴 데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근 지역 농민들도 대체적으로 공주보 담수에 긍정적입니다. 거기를 막아놓으면은 물이 여기서 쭉쭉 빠져나가지 않고 좀 차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세종보에 이어 부분 해체가 결정됐던 공주보까지 정권 교체 이후 4대강 보해체와 상시 개방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으면서 환경단체와의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충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심각한 가뭄은 이달 말부터 해소될 전망입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최근 2달여 동안 대전과 충남에 내린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 공주와 아산, 예산, 천안과 청양을 심한 가뭄, 대전과 서산, 당진 등 충남 10개 시군을 보통 가뭄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달 말 장마가 시작되면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양은 다음 달 중순까지 약한 가뭄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날씨에 이어 센서 결함까지 2번의 고비를 겪으며 발사가 미루어진 누리호에 대한 원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원인을 찾고 부품 교체 등 보완을 거친 뒤 시스템 전체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데요. 발사 연기는 과거 나로호는 물론 발사체 선진국에서도 흔한 일이라 완벽한 성공을 위한 숨고르기라는 평가입니다. 김윤미 기자 보도입니다. 원인 모를 센서 오류가 발생해 하루 전 발사가 취소된 우리 발사체 누리호. 결국 발사대에서 내려와 조립동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결함의 원인을 찾는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오류가 감지된 부분은 3단짜리 누리호에서 1단과 2단을 연결하는 부위 바로 아래쪽. 엔진 연료를 태울 때 필요한 액체 산소가 얼마나 채워졌는지를 확인하는 산화제 탱크의 센서가 먹통이 된 겁니다. 우선 점검창만 열어 센서에 연결된 전선 등이 문제인지 살폈고 센서 자체의 문제라면 점검과 교체를 위해 1단과 2단을 분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납품과 조립 후 실시한 점검에서 문제가 없던 데다 1차 발사 때도 썼던 부품이라 돌다리를 두들기듯 신중한 모습입니다. 파악이 되더라도
단순히 그 부분만을 저희가 교체하거나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좀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13년에 걸쳐 독자 기술로 발사체를 만드는 누리호 사업이 2차 발사로 마무리되는 만큼 성급한 시도보다 완벽한 성공이 중요합니다. 또 발사체 선진국인 미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이미 신뢰성을 확보한 발사체들도 각종 오류로 발사대에서 내려오는 일은 흔합니다. 대량 생산에 가까운 정도로 상용 발사 서비스하는 업체도 그 정도의 연기는 당연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일은 전혀 아니고요. 심지어 우리는 이제 개발 로켓이기 때문에 과거 나로호도 첫 발사에서 이륙 8분 전 센서 오류로 중단된 것을 비롯해 2차 발사 때는 소방 설비 문제로 연기됐고 3차도 직전에 미뤄졌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발사 예비일로 잡힌 오는 23일까지 재시도가 가능할지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대전의 한 실내 동물원에서 동물 체험을 하던 아이가 뱀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대전 충남 녹색연합이 대전 아쿠아리움과 오월드에서 진행 중인 먹이주기 체험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관람객이 판매대나 자판기에서 직접 먹이를 구입해 동물별로 알맞은 먹이 공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어렵고 동물들이 먹이를 구걸하는 이상행동을 보인다며 체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순 먹이 주기가 아닌 행동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훈련 과정을 관찰하는 이른바 긍정 강화 훈련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아이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인 가해 학생들은 최근 같은 학교 3학년 남학생 2명을 학교 인근 아파트와 놀이터 등으로 데려가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교와 충남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을 임시 보호 조치하고 심리 상담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가해 학생들에게 접근 금지와 출석 정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만 14살 미만 촉법 소년으로 혐의가 인정돼도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밝혀 촉법 소년 연령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철안시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내 아동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로 시는 인증 기간인 4년 동안 매년 10가지 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